안녕하세요, 여러분. 끌리는 카드 한 장을 선택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나를 향한 그 사람의 솔직한 마음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이 뭔가 이분의 마음을 지금 받아주지 않고 계시는 상황이신가요? 이분이 자꾸 거절을 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이 그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를 봤더니 지금 체리엇 카드가 나오고 상세 카드에 헐밋 카드랑 체리엇 카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리딩에서 체리엇 카드가 지금 2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분이 여러분만 생각하면 자기가 뭔가를 자꾸 이루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막 여러분한테 자랑을 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막 그런 욕구가 생긴대요. 근데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과하게 표현을 했던지 그래서 그게 약간 미스가 나서 자기가 고민했던 시간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나는 너한테 어필하는 방법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뭐 어떤 게 없다. 그리고 뭔가 여러분이 자꾸 자기의 승부욕을 좀 자극을 하는가 봐요. 근데 이게 여러분을 갖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고 여러분한테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자꾸 이렇게 앞으로 나가게 한대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계획성을 있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한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자꾸 뭐를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무모한 것이더라도 어떤 자기는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야. 보여주고 싶고 어떤 자신의 능력이나 어떤 사회적인 명예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막 보여주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것들로 여러분한테 어필이 돼야 여러분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 자기를 계속 진취적으로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필을 하려고 멋진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자신의 삶을 조금 레벨업하게 하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고 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이게 자기한테는 되게 버거운 일이야. 그래서 자기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을 생각하면 자기가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니까 뭐라도 자꾸 하게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으로 인해서 그분이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된 거, 이게 연하제 카드가 나오는데 상세 카드로 에이스 컵이랑 나인 소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있어도 표현을 해도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내가 아무리 마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이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가슴앓이 하는 느낌. 그래서 이분은 전에는 이런 내가 막 감정이 있는데도 표현을 못하고 뭐 아니면은 내가 표현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하는 이런 일이 없으셨던 분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이 그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를 봤을 때 지금 체리엇 카드가 나오니까 이 체리엇 카드에 있는 이 장군 있잖아요. 이 장군은 되게 잘생긴 장군이에요. 그리고 되게 외모가 수려해. 그러니까 이 장군은 어떤 장군이냐면 이게 또 체리엇 카드가 칠수의 카드예요. 그래서 칠수인 사람이나 아니면 이 체리엇 카드의 장군의 모습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들은 예를 들면 전장에 출정을 했어. 근데 무기가 없어. 그럴 때 이 체리엇의 장군을 보내면 이 장군은 무기 없이 병사들의 사기를 돋궈서 그것만으로도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리더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리더가 막 일을 막 현실적으로 막 해결을 하는 그런 리더가 아니라 사람들을 이렇게 사기를 올려서 이 사람들이 힘을 낼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전에는 자기가 뭔가 이렇게 막 자기가 누군가한테 마음을
마음을 갖는다고 하면 거부당하거나 했던 일이 아마 전혀 없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거부당하는 일이 생기고 하니까 아, 이게 마음이 있다고 다 표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러한 깨달음을 얻었을 것 같기도 해요. 아, 이게 이렇게 들이댄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전에는 이렇게 들이대면 다 먹혔는데 아,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들이대는 것으로는 얄짤없다. 약간 그런 거를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 내가 마음은 크지만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랑도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깨닫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좀 더 신중하게 표현하기 위한 방법을 자기가 한동안 되게 모색을 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한 깨달음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이제 그분의 삶에서 놓친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얻지 못해서 자기가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뭘 해도 의욕이 없어. 왜냐면 이분의 인생에서 얻고 싶은 거는 여러분인데, 여러분에 대한 마음인데, 이제는 뭘 해도 재미가 없는 거야. 왜냐면 자기가 갖고 싶은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분한테 기회가 없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이분이 이 체리엇의 장군 같은 분이에요. 되게 외모도 수려하고 막 어떤 좀 사회적인 지위도 어느 정도는 자기가 갖춰놓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폼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있든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는 걸 모든 사람이 다 알 정도로 이 사람은 그렇게 좀 약간 수려하고 이렇게 좀 스스로 좀 빛을 발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는 인생에 흥미가 없어. 그리고 그런 것으로 하여금 자기가 어떤 현실에서 여유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들에 대해서 자기가 포기했어. 그러니까 이게 흡사 이 펜타클의 여왕은 되게 다정하고 자애로운 어떤 되게 가정적인 어머니를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사람을 만날 기회를 자기가 저버렸다는 거일 수도 있고, 왜냐면 이분은 오직 여러분만을 갖고 싶어요. 여러분의 마음만을 얻고 싶어. 근데 자꾸 다른 게 들어와서 이 사람은 관심이 없어.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야. 그냥 보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비슷하다 그래도 내가 원하는 여러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이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성이나 남성향에 대해서 이 사람이 포기했다. 여러분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에 대해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건 뭐냐? 킹 완즈가 나오고 9컵이랑 3 펜타가 나와요. 이 사람은 계속 여러분의 자리를 비워두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현실적인 목적이나 이런 것에 치중하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서로의 발전을 위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9컵의 이 사람은 다 가졌어요. 이미 9개의 컵으로 자기가 이미 만족을 해. 자기가 이미 다 이뤘어. 그래서 이 뒤에 9개의 컵을 이렇게 병풍처럼 세워놓고 자 봐라 내가 이만큼 했다. 하지만 이 사람한테는 하나의 컵이 부족해요. 이 컵, 여러분을 향한 컵, 여러분한테 준 자신의 컵. 이 컵을 자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컵이 이 자리에 들어가야 자기가 10컵이 된단 말이야. 근데 10컵은 웨이트 계열에서 보면 무지개가 이렇게 떠 있고 10개의 컵이 쭈루룩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밑에 남자, 여자, 애기가 만세를 부르고 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그러니까 10개의 컵이, 자기가 10개의 컵을 갖게 되면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걸 이 사람이 알아요. 그래서 그 컵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이 킹 완즈는, 이 완즈의 킹은 자기가 막 전장에 나가서 막 직접 막 진두지휘를 하면서 막 나서서 싸우고 싶은 왕이에요. 근데 자기가 어쩌다 보니까 왕이 됐어. 그래서 자기가 막 전쟁에서 막 싸우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막 들끓는데 막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니까 너는 자리를 지켜야 돼 이러면서 이 사람을 자꾸 자리에 묶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꾸 엉덩이가 들썩들썩해.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라도 자신이 여러분한테 줬던 이 컵을 자기한테 들고 와주면 이 사람은 언제든 여러분한테 직진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이게 내가 너한테 준 내 마음을 네가 들고 나한테 찾아오면, 아니면 나한테 표현만 해주면, 이 컵에 내 마음도 담았어, 이거를 찾아가 라고 어떤 사인을 주면 내가 언제든지 너에게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지금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분이 원하는 여러분과의 미래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현재 만나고 계시는 분들이실 수도 있고, 뭐 싸우고 냉전 중인 분들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헤어진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3가지의 경우를 볼 거예요. 일단 지금 현재 진행 중이신 분들,
지금 냉전 중이신 분들, 그리고 헤어지신 분들, 여러분, 지금 현재 만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지금 이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인데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면 여러분들 헤어지시게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카드에서는 지금 나인 소드 그리고 메인 리딩에서도 나인 소드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조금 받아주시고 알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메인 리딩에서 지금 나인 소드가 나온 거는 여러분으로 인해 그 사람이 사랑에 대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를 봤을 때 이분이 약간 지금 거부당한 느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은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거부당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과의 미래를 봤을 때,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체리엇의 모습으로 막 이렇게 내가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어필을 하고 내가 이렇게 황제 같은 모습의 사람이라고 여러분한테 어필을 해도 여러분한테 내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라고 이 사람이 계속 생각해요. 뭔가 여러분이 넘사벽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자기가 뭘 해도 자기가 아무리 여러분한테 멋진 모습으로 어필을 해도 여러분한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에 이 사람이 좌절을 해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의 문제는 너무 자기 모습을 어필하는 거에만 집중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면 사람들이 붙어. 막 내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 지내려고 하지 않아도 막 내가 막 멋있는 사람이면 사람들이 나한테 다가와.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분이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이분이 되게 자기애가 센 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보다 자신의 멋진 모습을 보여줘서 상대의 마음을 후리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분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아무리 멋있는 모습을 보여도 마음을 표현해야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를 아는 거지. 그냥 멋있는 모습만 이렇게 보여주면 그래 너 되게 잘났구나 이러고 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왜 내가 얘한테는 안 먹히지? 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막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에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자기가 이렇게 막 체리엇의 장군같이 멋있는 사람이니까 막 자기한테 막 남자면 여자가 붙고 여자면 막 남자들이 그렇게 붙고 막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만나던 사람들이 어떤 그런 팬클럽 같은 느낌? 막 이렇게 추종자 같은 느낌? 그런 사람들을 연인으로 만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그런 추종을 받기 위해서 막 자기의 어떤 그런 멋있는 모습들만 어필을 하는데, 여러분은 그런 거는 필요 없어. 이 사람이 얼마나 잘났는지는 필요 없어. 나한테 잘해야 좋은 사람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인데, 이분은 그러니까 조금 이분이 경험이 부족하거나 생각이 너무 어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정말 외모가 너무 좋아서 외모에 대한 어드밴티지 이런 게 일상적으로 많이 있는 분이어가지고 어떤 그런 자기의 사회적인 명예나 자기의 외모나 이런 걸로 자꾸 승부를 보는 분일 수 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음을 어필하는 게 자기의 어떤 잘난 모습을 보여주는 거하고 동일시하는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왜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거랑 마음은 별개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분하고 지금 잘 되고 싶으시다 이러면 이분한테 네가 잘난 거는 알겠으니까 이제 네 마음을 보여줄래? 라고 한번 언지를 주시거나 정말 그런 거를 한번 어필을 해보세요. 너 되게 멋있고 괜찮은 사람인데 네가 나한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건지는 난 잘 모르겠어. 뭐 이런 멘트를 한번 친다든지, 나는 뭐 이렇게 외모가 좋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나한테 잘 표현해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말을 한다든지. 근데 이제 그럴 때는 마음을 표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해줘야 된다.
왜냐면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땐 그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이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찝어줘야 이 사람하고 관계 발전이 있겠다. 아니면 썸이신 분들도 그런 거를 한번 찝어주셔야 된다. 아니면 정말 간단하게 나는 사람 외모 안 봐. 나는 그 사람 내면이 더 중요해.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만 말해도 사실 이 사람이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싸우고 냉전 중이신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은 문카드가 나와요. 이분이 지금 이제 이분이 원하는 여러분과의 미래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싸우고 냉전 중이신 분들 문카드가 나오고 상세카드로 에이펜타랑 여황제 카드가 나와요. 이분은 여러분과 뭔가 좀 가정을 이루는 것에 좀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분은 가정에서의 남자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게 약간 둘이 생각이 잘 맞지 않는다.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분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정말 자신은 성실하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일을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싶고, 이렇게 여러분이 이 여황제는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자기를 좀 내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이 말을 꺼내기도 그렇고, 이 말을 이미 꺼내서 여러분이 지금 냉전 상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혼란한 거예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절충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아마 이분은 이게 되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여러분이 아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지. 내가 밖에서 일을 하면 너는 집에서 이런 집안일을 담당을 해줬으면 좋겠어. 뭐 일은 그만두고 이렇게 좀 집에 있는 것에 좀 충실해줬으면 좋겠어.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러분이 나는 그런 삶은 싫어. 나도 내 삶을 진취적으로 살아가고 싶어.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르다. 그래서 지금 이분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이분이 포기한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포컵이랑 퀸펜타랑 에이스 소드가 뜨잖아요. 이분은 어떤 가정적인 여성의 모습을 가진 이러한 여성을 만나는 것,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이런 분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이런 퀸펜타 같은 분, 아니면 이런 여황제 같은 분이라고 여러분을 생각하고 만났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집에 있는 걸 좋아할 것 같아 하는 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만났는데, 여러분이 나도 사회활동을 하고 나도 내가 경제적인 힘을 빌드업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당황을 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되게 가정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회적으로 이루고 싶은 욕망이 좀 있는 사람이었던 거지, 여러분이. 그래서 이분이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지금 혼란스러워.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 문카드는 자기가 지금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를 빨리 뚜렷하게 만들고 싶은 그러한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이랑 이런 어떤 정말, 그러니까 이게 무슨 결혼 같은 거를 지금 얘기를 해서 이제 이런 게 나온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게 결혼이 아니면은 이렇게 뭐 한 사람은 밖에서 일을 할 기반을 닦고, 뭐 한 사람은 이렇게 뭐 아기를 갖는 것이나 이런 가정에 충실한 것에 대해서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는 게 사실 결혼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두 분이 조금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문카드가 18번 카드란 말이에요. 근데 18번 카드는 9번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수비학적으로 18번 카드는 9번 카드랑 그 맥락이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 이 사람이 지금 잠수를 타고 있을 수도 있고 연락이 안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지금 생각을 하느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은 이분하고 뭔가 해결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분이 지금 생각이 정리되는 그 시점을 조금 기다리셔야 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헤어지신 분들, 이분이 여러분과 원하는 미래는 식스 완즈의 미래예요. 그리고 지금 상세 카드로 저지먼트랑 매지션이 나왔거든요. 이분은 여러분하고 다시 만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정말 자기가 이렇게 금이환영하듯이 이렇게 막 열렬한 지지를 받으면서 여러분한테 다가가고 싶어 하거든요. 여러분이 이분의 삶에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내가 여전히 이렇게 멋있고 사회적으로 명예가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어필하면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지금 저지먼트랑 매지시안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지시안은 제가 이제 리딩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카드를 슈퍼맨 카드라고 보거든요. 여러분을 다시 만나면 이 사람이 정말 자기가 슈퍼맨처럼 여러분한테 막 이렇게 헌신적으로 뭔가를 해주고 싶은 느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을 다시 만나면 내가 이렇게 마법사처럼 정말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정말 킹 오브 더 월드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과의 어떤 재회에 대한 의지가 되게 강력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분 약간 사자자리 느낌이 좀 있으신 분인 것 같은데, 막 자기가 약간 자뻑이 조금 있고, 자기가 되게 여러분한테 되게 폼나는 사람이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뭔가가 되게 잘 되고 있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분한테 이런 거를 어필하면서 여러분한테 다시 돌아가고 싶은 이런 마음이 비춰져서 나온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여러분이 이분에 대한 마음이 어떤가를 지금 뽑았는데, 여러분 지금 이분에 대해서 뽑았을 때 나인 컵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이분이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뽑았을 때 이제 킹 완즈가 나오고 나인 컵이랑 3 펜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분이랑 같은 상황이에요. 그 하나의 컵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서로의 마음을 향해서 10개의 컵을 만들어서 행복에 이르게 할 그 하나의 컵을 두 분이 지금 타이밍을 재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10개의 컵이 딱 채워지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제는 쇼부가 나는 관계가 된다. 공식적으로 귀결되는 관계가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하나의 컵에 대한 이슈만 해결을 하게 되면 우리 관계는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어요. 왜냐면 생각할 게 많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분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랑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를 뽑았을 때 지금 여사제 카드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지금 결과 카드에 행맨 카드랑 여사제 카드랑 헐미 카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지금 자기의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서 자기가 그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이 마음이 해결이 돼야, 그리고 여러분이 그분이 지금 어떤 이러한 자기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분이 어떤 풀어가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해결이 돼야 여러분이 지금 9컵에서 이 하나의 컵을 더 채워서 10개로 딱 만들어서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지금 교환 카드도 나오고 저스티스 카드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여사제 카드도 나오고, 그래서 뭔가 지금 결혼에 대한 이슈가 있으신 분들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뭔가 이 사람이 자신의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이 태도, 아니면 뭔가 여러분과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 방식이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여러분이 계속 지금 시간을 끌면서 이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파악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정말 결혼에 대한 이슈가 있는 분들이시라 그러면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내가 화가 났어. 그러면은 둘 다 입장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를 서로 이렇게 들어보고 맞춰보고 하면서 조율을 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요걸로 해야 되는데,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막 땡깡을 부리고 폭력을 쓰고 막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뭐 매 맞는 아내도 생기는 거고 매 맞는 남편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자기 감정을 자기가 모르는 것이 일단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싶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지금 조금 지켜보고 있다라는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여러분은 상황을 좀 전환시키려는 의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시간을 보내려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타개해 가려면 우리 관계에 지금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가 뭔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거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거를 기다리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데스 카드는 본질이 바뀌는 카드가 아니거든요. 이것도 뭔가 새롭게 시작되는 카드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 데스 카드는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미련 없이 싹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어떤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하는 카드라고 저는 그렇게 자주 리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분을 기다리면서 우리 관계가 어떤 새로운 옷을 입기를 지켜보고 있다. 근데 여러분이 두려운 것으로 저스티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풀카드랑 러버스 카드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이분을 지켜보면서 기다리는 동안 뭔가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뭔가 이 사람을 심판해야 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나와의 어떤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나와 시간을 좀 더 두고 우리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다른 사람한테 갈까봐, 다른 사람으로 갈아탈까봐, 그래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심판해야 되는 일이 생길까봐 여러분이 그게 두려워요. 왜냐면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의 성향으로 체리엇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막 그렇게 참을성이 많은 사람인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그러한 두려움이 조금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분을 계속 기다리고 이분한테 시간을 주고 이분을 계속 기다리면 이분이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이 돼서 여러분한테 짜잔 하고 나타날까요? 그러니까 이분을 만나는 게, 이분이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이분을 만나는 게 여러분한테 이득인지 아니면 그냥 정리를 하는 게 이득인지 그걸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이분을 계속 기다렸을 때, 그러니까 계속 기다린다는 게 계속 만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냥 여러분이 아휴 뭘 기다리냐 하고 그냥 정리했을 때, 여러분이 계속 기다리게 되면 그냥 계속 이 상태예요. 그냥 서로 말을 안 해. 그리고 뭔가 서로한테 영향을 받고는 있지만 그게 막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둘이 신경전을 하는 거야. 나도 쟤를 신경 쓰고 있고 쟤도 나를 신경 쓰고 있지만 우리가 서로 뭔가가 드러나는 그런 어떤 액션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계속 서로의 찌꺼기를 계속 맴돌아요. 서로한테 남긴 어떤 그런 잔재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그냥 뭐라 그럴까? 계속 겉도는 거예요. 겉돌면서 계속 시간만 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분을 계속 지켜보려고 시간을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의식적으로 여러분이 이분을 지켜보려고, 이분의 태도를 보려고 시간을 지금 벌려고 하는 게 있는데 이분이 어떤 액션을 하지가 않으니까 여러분이 판단할 거리가 없어요. 이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 자체가 안 생겨. 왜냐면 서로 뭔가를 액션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둘이 같이 있어. 이게 뭐 헤어진 사람들은 헤어진 사람들대로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를 알 수가 없고 만나고 있다고 해도 서로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어. 근데 둘 다 귀속되어 있고 영향을 받아요. 서로에 대해서.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액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상황을 전환시키고 싶어도 이걸 전환할 건덕지가 없어. 지금 계속 만나면 이제 그런 상황이 되신다고 하고, 정리를 한다 그러면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한다 그러면 매지시안 카드가 나오고 템퍼런스가 나오고 나이트 펜타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마음을, 나 그냥 내 마음을 받아 마땅한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전해주는 게 낫겠어. 그러고 그냥 여러분의 그냥 미래를 향해서 그냥 떠나버려요. 미련 없이. 그리고 여러분 매지시안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간 이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못하던 것들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속박이나 이 사람하고 관련돼서 막 여러분이 못하고 있던 거,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여사제처럼 이분한테 되게 비밀스럽게 감춰져 있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속박을 다 끊어버리고 여러분이 정말 새 출발을 하게 된다. 여러분은 그냥 정리를 하시는 게 여러분한테 훨씬 이득이네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분과 이런 관계를 겪으면서 뭔가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판단하게 되신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옵션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픽하게 되는 거는 현실적인 거. 그러니까 정말 결혼을 지금 앞두고 있어서 뭐 결혼 이슈 때문에 지금 관계가 조금 틀어지신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는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어떤 이제 다음에 만나는 사람은 좀 더 현실적으로 나와 미래를 함께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픽하려는 노력을 하려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분을 만나면서 어떤 사랑에 대한 개념이 조금 많이 바뀌신 분들이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 대한 여러분을 위한 조언을 볼게요. 여러분 외부적인 조언, 여러분 내면의 조언. 지금 내부적인 조언에서 염소자리 사인 나오고 풀문이 나왔어요. 이게 지금 중요한 조언이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현실을 체크하래요. 그러니까 진짜 좀 어떤 그런 좀 결혼에 대한 이슈가 있는 분들이시거나 뭔가 현실적으로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좀 이슈가 있으신 분들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여러분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염소자리 사인처럼. 이 염소자리 사인이, 그러니까 제가 이 염소자리 카드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되게 깐깐하고 엄청 보수적인 선생님 같은 그런 사인이거든요. 어떤 감정의 개입 없이 진짜 딱 그 리미트만 딱 보고 딱 그 선에서 딱딱 끊어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내가 감정적인 것에 흔들리지 말고 현실만을 보고 현실에서 한번 체크를 해봐라 하는 지금 그런 사인이 조언으로 나온 것 같거든요. 그리고 외부적인 조언으로 물고기 자리 카드 나오고 라스트 컷하고 적게 말하고 많이 느껴라. 이걸 여태 했다는 거야. 여러분이 말을 아끼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많이 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잔소리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도 굉장히 있는 것 같고,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걸까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노력도 상당히 많이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끝낼 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연민이나 내가 어떤 이 사람을 가엽게 보고 있어서 이 사람한테 질질 끌려오고 있는 어떤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을 마지막으로 믿어본다. 이 사람의 말을 내가 마지막으로 이 사람한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거야 하면서 보내왔던 그 시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 좀 그렇게 나온 것 같거든요. 이 사람한테 내가 드린 시간, 내가 이 사람을 지켜본 시간, 내가 이 사람을 가엽게 여겨서 이 사람한테 줬던 어떤 기회의 시간들을 이제 그만 정리할 때가 됐다. 그리고 현실을 봐라. 현실을 잘 체크해라. 지금 그러한 조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람한테 시들리지 말라는 의미에서 지금 염소자리 사인이 나온 것 같기도 하거든요. 여러분의 이익을 조금 챙길 때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감정적인 것이든 정말 현실적인 것이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현실을 체크하라는 조언이 지금 풀문 카드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중요한 조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분한테 계속 시간을 주면서 여러분이 이분을 지켜보는 일은 이제 그만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행복을 원해요. 그렇습니다.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나를 향한 그 사람의 솔직한 마음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이 뭔가 현실적으로 이분을 좀 많이 지원하고 도와주신 분들이신 것 같은데, 이분이 지금 살짝 원망 아닌 원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직 여러분한테 그 원망을 내비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이 그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나 봤더니 이제 데스 카드랑 킹펜타랑 여황제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이분을 환골탈퇴시켜준 어떠한 상황이 있으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되게 물질적으로 만족스럽게 만들어줬고, 감정적으로는 되게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신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물질적으로나 어떤 내적으로나 이분한테 안정이란 것이 뭔지 여러분이 그 바운더리를 좀 만들어주신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분을 굉장히 조금 새롭게 만들어주신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여러분으로 인해 깨닫게 된 것은 뭐냐? 감정적으로 되게 만족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상황이 바뀌고 뭐 흡사 싸우고 서로의 관계를 위해 견디고 이러는 것에 있어서 그게 마냥 힘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분이 깨닫게 됐다고 해요. 어떤 뭐 연인 간의 불화나 어떤 연인 간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버티고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어려운 상황들 있잖아요. 아마 이분이 전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뭐 힘들다, 뭐 힘에 부친다, 뭐 이래가지고 자기가 그거를 뭐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힘들면 그냥 때려치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관계를 하셨던 분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서로 싸우고 관계를 유지하려고 이렇게 견디고 버티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한 상황이 연인 간에 어떤 만족감을 주거나 안정감을 주는 것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분이 깨달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놓쳤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뭔가 현실적으로 스스로 뭔가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것을 향해 자기가 치고 나가는 거, 자기가 주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것을 자기가 포기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굳이 막 이렇게 자기한테 온 기회를 잡으려고 막 이렇게 발버둥 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미 그분의 어떤 상황을 정리를 해주면서 이분을 킹펜타의 어떤 이런 외부적인 상황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분이 자기한테 온 기회를 잡아야 될 필요를 못 느꼈어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선택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자기가 여러분과의 관계를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원망이 조금 있어요. 내가 그때 그거를 했어야 됐는데 내가 여러분을 믿고 그거를 그냥 놔버린 거야. 근데 뭐 결국에는 자기가 하기 싫어서 안 한 거겠지. 근데 그거에 대한 지금 원망을 조금 하고 있는 게 이분이 자기가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이 이 사람의 상황을 정리를 해주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만약에 이분이 전에 사업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업이 잘 안 됐어. 그래서 여러분이 도와준 거지. 뭐 그 사업을 뭐 정말 금전적으로, 그러니까 이 킹펜타가 나오니까 뭔가 금전적으로 도와준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방향성을 제시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의 상황을 여러분이 전환시켜 줬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 두 분이 묶여있게 된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거를, 여러분이 그분을 도와준 건데 지금은, 그러니까 그분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도움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분이 여러분을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이렇게 힘들게 도와주고 있는 게 내가 잘하는 건지 모르겠어. 내가 이 포기한 기회에 대해서, 내가 잡을 수 있었던 이 현실적인 기회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치고 나가지 못한 게 얘가 나를 그때 도와줬어서 내가 이거에 대한 보답을 하기 위해서였는데 내가 이걸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지? 하고 이분이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그 과거의 일에 대해서 이분이 계속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자기가 지금 뭔가 좀 억울한 그런 느낌이 조금 드는 거야. 얘가 나를 그때 도와준 거는 고맙고 잘 알겠는데, 근데 내가 이거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지? 얘가 만들어준 이거를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지? 나도 내 거를 하고 싶은데,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여러분한테 내비치진 않았다. 지금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원하는 여러분과의 미래를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현재 만나고 계신 분들일 수도 있고, 뭐 지금 뭐 이러한 일들로 싸우고 뭐 냉전 중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정말 뭐 헤어지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 경우로 볼게요. 이게 여러분 리딩이 바뀌어서 나올 수 있는 거 아시죠? 그 여러분 상황에 맞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만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지금 냉전 중이다, 그리고 헤어졌다. 여러분 여기가 너무 방음이 안 돼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막 전처럼 막 웃고 막 이렇게 떠들면서 막 이렇게 막 주책을 떨면서 이렇게 하기가 되게 조금 민망해요. 아마 제가 지금 하는 소리도 밖에서는 들릴 수도 있어요. 여기 오피스텔인데 뭐 왜 이렇게 방음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 막 밤에도 막 소리가 막 엄청 들려요. 이게 지금 만나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은 같이 가려고 하는 방향성은 있네요. 여러분하고
지금 자기가 포기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거는 이미 자기가 날린 기회고 자기가 계속 여러분하고 가야 된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막연히 우리가 계속 갈 건데 지금 이렇게 내가 여러분한테 귀속돼 있는 상태로 계속 이렇게 가야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계획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조금 대화를 해서 이 상황을 조금 전환하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수익 분배에 대한 뭐 얘기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각자의 포지션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투자를 했으면 투자금을 조금 줄이면서 뭐 이 사람의 뭐 지분을 좀 더 늘려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뭔가 두 분 사이에 조율이 조금 필요해요. 근데 이분은 여러분과 같이 가는 방향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만약에 만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잘 조정을 해서 잘 타협하고 절충해서 같이 나아가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지금 싸우고 냉전 중이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미 우리 관계에 한 챕터가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이제는 정리를 하려면 해야 되고 하는데 우리 사이에 걸려있는 게 많아. 그러니까 이분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뭔가 현실적인 기준으로 자꾸 생각을 하려는 게 있어요. 그리고 자꾸 자기가 여러분을 도와준다고 생각해. 그래서 뭔가 자기가 고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는 여러분을 이렇게 전에는 자기가 도움 받은 게 있으니까 물심양면으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도와줬다고 하면 근데 사실 지 몫으로 지가 다 받아가고 뭐 예를 들면 뭐 월급을 받아간다든지 하면은 그냥 자기는 일을 한 건데 뭐 여러분이 뭐 무임금으로 막 이 사람한테 막 착취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다 받아가고 하는데 그거를 계속 자기가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무임금으로 어떤 노동을 조금 요구하고 계시는 상황인가요, 여러분? 아니면 이제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분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기 시작한 거일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 사람의 뭐 빚을 갚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일하면은 그 월급에서 빚을 차감해주는 식으로 뭔가 뭐 그런 거를 하고 있다든지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상황이 자기가 하는 거에 비해서 받는 게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분은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이렇게 계속 도와줘야 되는 건가? 그거에 대한 조금 의아함을 품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마 그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 자기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7개의 펜타클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하고 6개를 나눠야 돼. 그러면 결국 자기가 갖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 하나를 자기가 제일 좋은 거를 가지려고 막 계속 골라내고 있는데 이게 계속 시간만 가가지고 자기가 가진 이 7개의 펜타클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7개의 펜타클이 달려있는 이 나무가 지금 포도나무인데 이 포도나무가 시간이 너무 지나서 지금 시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빨리 결정을 해서 자기가 가질 하나를 딱 뽑아내고 6개를 여러분한테 주던지 해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아마 그 자기가 그렇게 가져갈 하나를 딱 선별하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과의 챕터가 끝난다고 이분이 생각해요. 아니면 끝내려는 걸 수도 있어. 그 다음 상황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아무튼 이분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이미 완성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 자기가 뭘 가지고 뭘 갖고 뭘 줘야 되는지 뭘 나눠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지금 굉장히 크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게 조율이 안 돼가지고 냉전 중이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헤어지신 분들은 지금 9 펜타클이 뜨고 러버스가 나오고 3 소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자기가 되게 지금 만족하는 상황이 됐어요. 뭔가 자기한테 왔던 이 기회를 자기가 다시 취했던지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한테 불만족했던 상태에서 여러분하고 헤어지게 된 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놓쳤던 이 기회를 자기가 다시 잡았던지 아무튼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자기가 9개의 펜타클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9개의 펜타클을 갖고 보니까 여러분한테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느낌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이런 현실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막 해결을 해주고 또 자기가 또 여러분이 도와주는 대로 또 거기에 따라서 또 뭘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자기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미련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래는 10개의 펜타클을 가져야 행복해. 그래서 자기가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이 자기가 놓쳤던 기회에 이걸로 자기가 10개의 펜타클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하고 헤어졌는데 이게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의 펜타클을 딱 10개를 채워서 자기를 현실적으로 완성시켜줄 펜타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게 여러분이었던 거지. 자기가 놓쳤던 기회를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다시 잡아서 막 해봤는데 자기가
만족은 하지만 막 그렇게 행복하고 그러지는 않은 거예요. 자기가 행복하려면 여러분이 있어야 돼. 이분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내 일을 계속 돌보고 하느라 너한테 도움을 받고는 했지만 내가 결국에는 최선을 다해서 너한테 마음으로 보답을 하진 못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미련이 조금 계시다. 조금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다. 이 쓰리소드가 상처를 받은 거에 대한 카드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시는데, 이 쓰리소드는 정말 진짜 끝장을 보는 카드예요. 내가 정말 어떤 상황에 있어서 끝을 봐야 될 때 이 카드가 나와요. 근데 이 러버스랑 쓰리소드가 지금 같이 나와서 내가 여러분한테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내가 정말 여러분한테 끝까지 여러분과의 사랑에 대해서 교류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거에 대한 미련과 후회가 있다. 지금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볼게요. 여러분은 이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인지. 이분은 지금 약간 자기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약간 지금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여러분의 소중함을 조금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럴 정도면 여러분도 조금 정 떨어졌을 수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볼게요. 여러분은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매지시안이 나오고 의식적으로 허밋, 무의식적으로 행맨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을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이분이 어떻게 하나. 근데 이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분이 되게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이 사람이 다방면으로 나와 잘 맞는 사람이다. 근데 내가 조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한테 이런 원망 아닌 원망의 감정을 조금 갖고 있잖아요. 뭔가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지금 불만족한 상황인 거를 여러분도 알아. 근데 정확히 뭐에 대한 얘기였는지는 몰라. 이 사람이 놓친 기회에 대한 건지 아니면은 얘가 내가 이렇게 한번 살려주니까 지금 고마움을 잊고 지금 뭐 이러는 건가 해가지고 여러분도 지금 약간 기가 찬 상황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지금 조금 지켜봐야겠다. 그래서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지금 이분을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의식적으로는 도대체 얘가 왜 이러나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근데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아요. 여러분도 자존심이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그냥 시간을 보내다 보면 나한테 와서 뭔가를 얘기하지 않을까? 자기도 지금 이런 헐밋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의 어떤 이런 잠수 아닌 잠수 뭐 아니면 이런 거리감이 자기가 조금 해소가 되면 나한테 뭔가를 얘기해 주러 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지금 그냥 이 사람을 지켜보면서 계속 기다리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과의 카드에서도 지금 힐 오브 포춘이 나와요. 여러분은 그냥 이 기다림이 지나가면 우리 관계가 어떠한 방향으로든 나아갈 거다, 나아질 거다라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지금 템퍼런스가 나왔어요. 이 템퍼런스가 뭔지 이거를 한 번 더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분이 여러분과의 관계를 공식화하는 것에서 갈등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분이 여러분과의 관계를 공식화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랬던 거는 아닌데 뭔가 이런 지금 이 사람을 기다리는 이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관계가 공식화되는 것이 미뤄지는 게 아닐까?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결혼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을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나눴던 그 얘기가 절충이 되고, 우리가 이미 얘기가 끝났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면서 절충이 되고 아니면은 이게 무산이 될까 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얼마든지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준비가 되는 그 시간을 여러분이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는 그런 인내가 있는데 그런 능력도 있고 인내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지금 헐밋카드랑 행맨카드가 지금 의식과 무의식에서 같이 나온 걸로 봐서는 굉장히 좀 참을성 있고 인내할 줄 아는 분들이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결과카드에서 힐 오브 포춘이 나오니까 이게 지금 다 시간이랑 관련된 카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되게 참고 인내하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두려운 거는 이렇게 내가 시간을 보내다가 우리 관계를 규정하는 것에 있어서 다시 절충되고 다시 뭐 얘기가 되고 해서 뭔가 관계가 최악의 상황에는 무산이 될 수도 있을까 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러버스 카드랑 히어로펀트 카드가 같이 나오면 보통 결혼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의 결혼이 깨질까 봐, 우리가 파혼하게 될까 봐 약간 그런 두려움이 지금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위한, 아니 그러면 이게 막 여러분이, 그러니까 저는 지금 결혼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두 분의 공식적인 계약일 수도 있어요. 이게 이 상황을 내가 기다리고 인내를 했는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했던 계약에 대한 어떤 그 계약서상의 내용을 바꾸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무산하려고 한다거나 어쨌든 우리가 약속했던 공식적인 그 약속에 대해서 컨디션 그 상황이 바뀔까 봐 그거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이분을 굉장히 조금 도와주시고 이분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봤는데 이제 데스 카드에 킹펜타랑 여왕자 카드가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뭔가 현실적으로 이분을 굉장히 서포트 해주고 그와 동시에 이분한테 어떤 내적인 안정감을 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같이 생활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뭔가 여러분과의 혼인신고를 미룬다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상황에 맞게 잘 들어주세요. 이게 제너럴 리딩이어서 뭔가 이렇게 나한테 딱 맞는 일은 사실 잘 없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상황에 이제 나한테 딱 들리는 얘기만 딱 들으시면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분이 이렇게 여러분과의 약속에 대해서 뭔가 계속 바꾸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불안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분을 계속 만났을 때 아니면 이분을 그냥 정리했을 때 뭐가 더 여러분한테 이로운 상황인 건지 그거를 봐요. 여러분이 이분을 계속 만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공식화하려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이분이 아내가 되는 것 혹시 아니면은 뭐 정말 이분과 결혼을 하는 것, 왜냐면 지금 여왕제 카드가 두 장이 나왔는데 이 여왕제는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관계를 공식화하는 것에 있어서 이 여러분이 이런 아내나 어머니가 되는 이 상황에 있어서 계속 공격받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한테 계속 태클이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정말 이게 임신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정말 여러분이 지금 뭐 아이를 가진 상황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그러한 상황으로 진행하는 거, 내가 어떤 이런 풍요와 어떤 안정된 어떤 어머니로서의 가는 그 방향에 있어서 나한테 계속 태클이 들어와.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계속 공식화되지가 않으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진짜 애를 가졌어. 근데 우리가 혼인신고를 안 한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호주법 개정되면서 내 호적에 넣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애를 아버지 호적에 넣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이런 애와 관련된 어떤 서류적인 그런 문제들이 계속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둘이 진짜 가정을 꾸리는 상황이다. 근데 우리가 공식화하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뭐 대출 받기도 힘들고 하는 뭐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관계를 공식화하지 않음으로써 계속 태클이 걸린다. 지금 그러니까 이분을 계속 만나면 그런 상황이 여러분한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갈고 닦은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예를 들면 뭐 여러분의 재산 뭐 이런 거를 가지고 그냥 여러분의 길을 가요. 근데 이 펜타클을, 그러니까 전에는 여러분이 내가 마음만 있으면 그냥 그 사람이 애처로워서 막 도와주고 막 이런 분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어떤 타인을 돕고 나의 것을 나누는 것에 있어서 내가 굉장히 진지해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게 어떤 이제는 인간에 대한 신뢰가 없다. 그런 내용일 수도 있고 이제는 어떤 나의 마음을 드러내고 내비치는 것에 있어서 내가 굉장히 폐쇄적이 됐다. 그러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분과 관계를 정리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것을 챙겨서 미래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는 하는데 이제는 어떤 내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이렇게 뭐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굉장히 신중해진다. 근데 이게 신중해지는 게 나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내가 이제는 내 힘을
그냥 막 이렇게 오픈하지 않고 내가 이 사람을 전에 이렇게 도운 것처럼 내 힘을 이렇게 오픈해서 돕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의 도움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지 그런 자격에 대해서 이제는 꼼꼼히 따져보게 된다. 이제 그러한 결론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카드는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을 위한 조언을 봐요. 여러분 외부적인 조언. 여러분 내면의 조언. 지금 외부적인 조언에서는 정갈자리 카드가 나오고 뉴문이에요.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제 더 꼼꼼히 봐야 된다. 어떤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깊게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외부적인 조언으로 나왔고, 내면의 조언에서는 처녀자리 카드가 나와요. 그리고 풀문이라서 지금 이 내면의 조언이 여러분한테는 더 중요한 조언이긴 하거든요. 여러분이 영감받는 대로 행동하라고 해요. 여러분이 꽂히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근데 이 처녀자리가 막 함부로 막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결론을 내리는 그런 사인이 아니에요. 이 처녀자리는 진짜 완벽주의의 끝판왕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분석적이고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정말 실수가 없게끔 하려는 그런 기운이 강한 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처녀자리적인 역량을 여러분이 발휘를 하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꽂히는 대로 행동하셔야 될 때다.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이 이분을 계속 참고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인내하고 이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이 사람한테 충분한 시간을 지금 기다려 주려고 하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은 시간에 대한 메시지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는 이 사람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영감을 받는 대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외부적인 조언에서 정갈자리 사인 나왔잖아요. 이 정갈자리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이 정갈들은 어떤 이런 어둡고 축축한 곳에 자기를 숨기고 있는 거를 좋아해요. 자기가 드러나는 거를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아요. 근데 아마 이분이 여러분한테 뭔가 드러내지 않고 자기만, 그러니까 숨기려고 하는 거는 아닌데 그냥 어떤 자기만 이렇게 뭔가 간직하고 알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그냥 짐작만 하시던 거, 그거에 대해서 알아낼 필요가 있다. 이 사람이 정갈처럼 바위 밑에 숨겨두고 있었던 것, 내가 꺼내보려면 꺼내볼 수도 있었지만 보지 않았던 것,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는 조금 알아야 될 때가 아닐까. 그래서 지금 외부적인 조언, 내면의 조언에서 이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행복을 원해요. 그렇습니다.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나를 향한 그 사람의 솔직한 마음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약간 지금 이분이 여러분을 약간 지금 애증의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일단 여러분이 그 사람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봤더니 저스티스랑 에이스 컵이랑 식스 컵이 나와요. 어떤 사랑에 있어서도 공사를 구분해야 된다. 내가 마음이 있다고 순수하게 내 마음을 아무런 목적성 없이 건네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이분이 이런 영향을 받으셨다고 하거든요. 좀 빡세네요. 그러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봐야 된다. 어떤 가능성에 있어서 내가 힘들고 지쳤다고 뭐 지레 짐작해서 포기를 할 것이 아니라 사랑에 있어서는 내 능력치의 한계를 짓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봐야 된다. 근데 이게 여러분 뭔가 이분이 지금 이제 다음 이 카드 이제 리딩을 할 건데 이거랑 지금 관계돼서 나온 것 같아요. 이거 지금 3번 카드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가 놓친 것은
그가 희생한 것은 근데 자신의 여황제를 놓쳤대요. 어떠한 여황제냐? 그랬더니 교황이랑 두 컵이 나와요. 교황 아래 서약을 한 어떤 연인에 대해서 자기가 포기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분이 자신의 연인을 포기한 거예요. 이게 너무 이 연인과의 관계가 자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었는데 거기에 뭔가 여러분의 입김이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사랑에 있어서는 내 한계를 규정짓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네 번째 카드가 여러분에 대해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욕심쟁이래요. 그리고 지금 상세 카드로 달 카드랑 에이스 펜타클이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나한테 모호한 기회를 준 욕심쟁이. 지금 그렇게 보이거든요. 뭔가 이분이 여러분을 조금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자신한테 어떤 현실적인 기회를 주고 했던 것은 자기가 인정하지만 어떤 여러분이 자신의 사랑의 방해물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어떤 자기의 소중한 사람을 잃은 것처럼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여러분이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나를 봤을 때도 지금 저스티스가 뜨는데 에이스 컵이랑 식스 컵이 같이 나오니까 자신의 마음을 순수하게 전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객관적인 선이 있어야 되고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된다 이러는 거를 봐서는 여러분이 되게 이분의 연애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조금 하셨던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면은 그분은 여러분의 연인이 아닌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그분과 여러분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관계인가요? 여러분 여기가 오피스텔인데 방음이 진짜 너무 안 돼요. 그래서 뭐 밤에도 막 온갖 빠스락 부스락 거리는 소리가 다 들리고 도대체 건물을 요즘 어떻게 짓는 건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큰 소리로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뭐라 그럴까 되게 좀 조심조심 얘기를 하게 돼요. 밖에서 제 목소리가 들릴 것 같아가지고 아니 이게 지금 현관문도 방화문인데 막 밖에서 복도에서 막 떠드는 소리가 진짜 너무 선명하게 다 들려요. 요즘 다 그냥 이런 거예요. 요즘 막 이렇게 막 부실해.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밤에 리딩을 하는데 밤에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낮에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랫줄이 그분이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고 위에 줄이 여러분이 그분을 생각했을 때예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 또 저스티스 카드가 나오죠. 그리고 무의식에서는 나이트 펜타, 의식에선 나이트 펜타, 무의식에선 행맨. 그리고 여러분은 이분을 매지시안이라고 생각하고 의식적으로는 황제, 무의식적으로는 세븐만치. 근데 과거에 보면 이분이 되게 여러분한테 들이댔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여러분은 그냥 이분에 대해 시간을 갖고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이분의 전 연인이었는데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이분이 다른 분을 만난 거죠. 근데 이분하고 거의 결혼에 이르렀는데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분과의 관계가 이분은 깨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이분하고 헤어졌다가 상황이 전환이 돼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여러분이 이분의 친구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자신의 어떤 연애 상담을 한 거야. 근데 여러분의 얘기가 이 관계에 작용을 되게 크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뭔가 상담해주고 하면서 이분의 연인이 됐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뭔가 여러분은 연인의 관계라기보다는 지인의 관계로 지금 계속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분을 과거에도 계속 지켜본 게 있었고, 이분이 여러분한테 들이댄 게 있는데, 이게 들이댄 게 막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갖고 들이댔을 수도 있지만, 진짜 어떤 친구, 지인, 그래서 어떤 자신의 연인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막 엄청 막 얘기를 하면서 막 상담을 하면서 막 들이댄 어떤 그런 상황?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근데 이분이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 지금 저스티스가 나오고 나이트 펜타 행맨.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이 그거를 노리는 걸 수도 있어. 그리고 여러분의 펜타클을 가지고 자기가 무슨 계획을 세우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여러분은 이분을 생각했을 때 어떤 이분이 되게 좀 다재다능한 그런 분이신가 봐요. 생긴 것도 좀 외모도 수려하고 다재다능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분을 조금 지켜보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분을 과거에서부터 되게 오랫동안 지켜봐 오셨던 것 같고, 여러분이 이분보다 되게 사회적인 지위가 되게 월등히 높으신 분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무의식적으로는
이분이 되게 좀 여러분한테 좀 방어적인 그런 느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이분을 이렇게 방어적으로 대한다는 느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리딩이 이게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들어주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은 연인의 느낌이 없어요. 지인의 느낌,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지금 여러분한테 좀 화가 나 계신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이분이 지금 이 화가 난 이 상황이 여러분한테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무슨 관계예요? 이거 지금 이 리딩 듣고 계시는 분들은 이거 좀 댓글을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솔직한 마음에 대해서 지금 리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떤 사랑하는 연인이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그냥 지인의 관계인데, 뭔가 네 말대로 했다가 나 망했어 막 약간 지금 이런 느낌이 계속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여러분은 지금 이거 뭘 봐야 되나? 그러면 여러분, 이분이 생각하는 여러분과의 미래를 한번 볼게요. 일단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분과의 미래, 그리고 이분이 생각하는 여러분과의 미래.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이 여느 리딩과는 지금 좀 다른 방향으로 리딩이 흐르고 있어서 여러분이 혹시 이분을 지금 짝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분에 대한 미래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 러버스가 나오고 에이스 소드랑 데빌이 나와요. 근데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 데빌 카드는 수비학적으로 6번 카드예요. 그래서 러버스랑 지금 같은 카드거든요. 여러분은 이분이랑 연인이 되고 싶은데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다가갈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정말 이 사람 때문에 미칠 것 같아. 내가 이 사람을 놓을 수가 없어. 이 사람한테 내가 딱 묶여 있어요. 결속돼 있어. 근데 이분은 여러분과의 미래를 봤을 때 여사제 카드가 나오고 3 완즈랑 5 소드가 나와요. 여러분에 대한 감정을 이분은 드러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한테 계속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약간 어장? 이분이 약간 지금 어장치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을 향한 어떤 목적성은,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여러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자기가 뚜렷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 사람은 그 목적성이 뚜렷해. 근데 이 사람의 목적성이 5 소드야. 그러니까 이 5 소드 카드도 제가 자주 나오는 카드여가지고 여러 번 설명을 드리는데, 이 5 소드에 나오는 이 사람은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전쟁이 끝났어. 그래서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뭐 하나 건져서 갖다 팔 거 없나 해가지고 어슬렁거리면서 하이에나처럼 막 이렇게 내다 팔 만한 거를 막 주워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카드를 단편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상처뿐인 승리, 상처뿐인 영광. 그러니까 뭐 하나 나한테 도움이 된 게 없어.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얻었는데 무용지물이야. 쓸데가 없어. 계륵 같아.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을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되게 큰 영향력을 행사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만 느끼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의 존재가 이런 여러분을 감정적으로 이렇게 휘두르는 실세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뭔가를 여러분을 후리려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여러분은 이 사람한테 이런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뭐 이렇게 자기가 뭔가를 해서 막 이렇게 여러분한테 공을 들이고 그래서 뭔가를 얻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있으면 좋은 거고 없으면 많은 거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왜 이러죠?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분이 여러분을 욕심쟁이라고 생각한다고 아까 리딩을 했는데, 여러분에 대해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것, 그 질문이었는데, 9컵의 문카드의 에이스 펜타. 모호하지만 현실적으로 쓸 데가 있어. 부족하지만 그냥 뒤에 깔아놓기엔 괜찮아. 지금 이렇게도 해석이 되거든요. 지금 요거를 보니까 지금 그렇게도 해석이 돼요. 깔아놓고 보기엔 괜찮아. 모호한데 그냥 현실적으로는 뭐 한 번은 쓰겠지. 뭐 약간 이런 느낌? 여러분 이 사람 뭐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리딩이 바뀌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분 되게 조금, 난 이 사람 반대세.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이분의 관계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무슨 상황입니까? 이거, 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 짝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전 연인인 것 같기도 해. 왜냐면 지금 의식과 무의식의 카드거든요. 근데 의식적으로 저지먼트가 나오고 무의식적으로 지금 쓰리컵스. 친구를 가장해서 재회를 노리고 있어. 아니면 친구를 가장해서 기회를 만들고 싶어. 그래서 내가 버티고 있어. 근데 내 마음을 드러낼 수 없는 게 문제야. 내가 이 사람의 베프인 게 문제야. 이 퀸컵 카드는 이 여왕이 자신의 소중한 성배를 꼭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 퀸컵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내가 이 사람한테 무언가 얘기를 해도 이 사람한테 했던 말은 밖으로 새어나갈 어떤 그런 걱정이 없는 사람. 정말 베스트 프렌드, 절친을 상징하는 카드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근데 내가 이 사람에 절치는 게 문제야. 근데 내가 이 사람이랑 잘 되고 싶어. 이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흡사 지금 어떻게 보이냐면 전에 한 번 만났던 사람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베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연인이 있었는데 이 연인에 대한 상담을 여러분한테 한 거야. 친구처럼. 근데 이 사람은 내가 괜히 네 말 들었다가 망했어. 너 때문에 나의 소중한 사람을 잃었어.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 지금 속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나한테도 기회가 있겠지? 나 이렇게 계속 친구로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기회를 봐야지? 근데 내가 친구가 됐는데 이 사람이랑 잘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게 포완즈예요. 안정. 내가 이렇게 친구인 상태로 이 사람이랑 다시 만나지 못하고 내가 이 사람이랑 다시 만나려고 이렇게 친구를 가장했는데 이 사람을 다시 만나지 못하고 우리 관계가 그냥 이렇게 친구 사이로 규정이 돼버리는 게 나는 이게 두려워. 그리고 결과 카드는 악마 카드가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분이 되게 탐나나 봐요. 이분이 너무 나한테는 매력적인 애야. 근데 내가 얘 때문에 정말 미치겠어. 그래서 나는 지금 얘가 자신의 연인이랑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나랑 잘 되지 않을까? 내가 이제 이 사람을 계속 기다리면, 그러니까 이 사람을 기다리면 나한테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는지 뭔지 여러분이 나설 수가 없어. 근데 아마 여러분이 지금 베스트 프렌드를 가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선뜻 내 마음을 전달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여러분은 막 이 사람 때문에 미치겠어.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는 정말 예상치 못한 전개인데 여러분 그러면 그래요. 저는 여러분을 응원해요. 뭐 그래 뺏고 싶으면 뺏는 거야. 아니 그리고 내가 나도 친구로 시작했을 수 있어. 막 친구로 막 내가 막 상담해주고 그랬을 수 있어. 근데 막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막 애인이랑 이런 얘기를 들어주면서 내가 감정이 생겼을 수도 있지.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을 되게 좀 어장치는 느낌이 있으니까 저는 그게 너무 지금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어장쳐? 그러면 여러분이 이분을 만나는 게 좋은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봐요. 이거 진짜 예상치 못한 전개다, 진짜. 와, 여러분이 지금처럼 친구로 지냈을 때, 이 지금 친구의 관계를 유지했을 때, 뭐 이분이 고백을 하든, 뭐 여러분이 고백을 하든, 연인으로 지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뭐 누가 먼저 고백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여러분의 연인이 됐을 때, 여러분이 그냥 진짜 이 짜친다. 나 너무 자존심 상한다. 그래서 그냥 정리했을 때. 여러분 진짜 너무 당황스럽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행복을 원해요. 근데 사실 뭐 내가 꼬시려면 어장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내가 어장 속에 들어가야 작업이 되니까.
여러분 일단 여러분이 그냥 이분을 정리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분을 정리한다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이 계속 이분을 향해요. 그리고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상처를 받아.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막 이 사람을 계속 이렇게 바라보는 게 내가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내가 그냥 짜증나. 그냥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 것도 짜증나는데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가 나를 더 짜증나게 해. 그래서 내가 계속 이 사람을 향해서 방법을 모색해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정리를 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친구의 관계를 계속 유지했을 때 9 펜타가 나와요. 그리고 9 소드랑 페이지 펜타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그냥 되게 나는 빛이 나는 솔로 막 이러면서 계속 그냥 솔로인 척을 해요. 이 사람 곁에서 계속 남아서 그냥 지금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이 되게 외모도 좋고 좀 물질적으로 좀 풍족한 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할 수가 없어. 그래서 계속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방법을 모색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이분을 정리했을 때 여러분이 나이트 펜타의 방식으로 이분과 어떤 건덕지를 만들려고 계속 이렇게 염탐을 하고 뭐 이렇게 작업을 하려고 이렇게 계속 이분을 지켜본다 그러면 이 페이지 펜타는 그냥 무작정 그냥 내가 무슨 계획이 없어. 내가 막 이렇게 막 철두철미하게 막 이렇게 해서 막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랑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면서 되게 좀 아마추어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려고 계속 내가 방법을 모색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분을 만나요. 그러면 A 펜타야. 그러니까 내 상황이 되게 좀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조금 지루하다 싶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내 상황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관계에 있어서 안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되게 지루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만나게 되면 이 관계가 막 스펙타클하고 막 이렇게 막 뭐가 있고 막 꽁냥꽁냥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진짜 무슨 일하는 것처럼 되게 무미건조하고 지루해. 근데 내가 마음이 계속 생겨요. 내가 만족은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만나는 게 나 좋아. 그리고 계속 그 사람하고의 미래를 그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때 여러분한테 어장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은 사귄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은 사귄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일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은 뭔가 이분과의 관계가 무미건조한데도 내가 뭔가 마음적으로는 꿈꾸는 게 있고 이 사람과의 미래를 이렇게 그리지만 이게 뭔가 이렇게 뭐 행복하고 뭐 화목하고 안정적이고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되게 의무적이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 되게 의무적이고 무미건조하고 그러니까 흡사? 지루하고 지겹고 한 그런 느낌. 그러니까 뭔가 이분이 관계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을 게 지금 예상이 돼서 이런 카드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그마저도 좋아. 그냥 이 사람을 만나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연인이라는 게 여러분은 좋아.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이분이 여러분한테 어장을 치는 건지 정말 여러분이랑 사귀게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게 확실히 딱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확실하게 관계가 딱 이렇게 우리는 간다 하고 딱 정해지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거든요. 아니 이분이 뭔데 지금 이렇게 악마 카드가 2개가 나오고 왜 여러분 괜찮아요? 근데 난 이 사람 반대세.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장을 치는 거는 지금 조금 더 확실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을 위한 조언을 볼게요. 이번 리딩은 정말 예상치 못했다 진짜. 여러분 외부적인 조언, 여러분 내면의 조언. 아니 여러분 이분 여러분의 무슨 종교 같은 막 그런 분이에요? 지금 외부적인 조언에서 물고기 자리 카드가 나오고 뉴문이에요. 그리고 이게 해석을 하면 어떤 신성한 것과 조화를 맞춰라 뭐 이런 뜻이거든요. 아니 뭐 이분을 만나는 게 무슨 여러분의 사명과도 같은 뭐 그런 일이에요. 그 정도로 여러분이 굉장히 바래오던 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물고기 자리는 정말 희생의 끝판왕이에요. 나를 갈아서 남을 도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박애주의나 뭐 이런 것의 끝판왕이거든요. 어떤 자기 희생의 끝판왕.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내면의 조언에서는 쌍둥이 자리 사인이 나오고 라스트 쿼터.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이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분하고 이제 여러분이 되고 싶은 방향이 있잖아요. 이 방향을 위해서 여러분이 인내했던 시간들 있잖아요. 막 계속 마음을 비우면서 막 이분이 여러분한테 상담하는 거를 막 들어주고 하면서 막 여러분이 인내하고 계속 내 마음을 정화시키고 가라앉히고 했던 막 그런 시간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끝나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이런 어떤 고통의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마음을 깨끗이 해라.
그리고 이제는 조금 재밌는 것을 좀 해봐라. 지금 그러한 조언이 나온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조언도 정말 여러분 도대체 이 사람 누구예요? 막 이 사람 막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흡사 이거 무슨 연예인이에요? 뭐예요, 이 사람? 아니 이 신성의 동조화라는 말이 이 말이 진짜 너무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성한 것과 조화를 맞추시라는 이 외부적인 조언이 나왔고 이제 그것을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내면의 조언에서는 이제 조금 진지함을 내려놓고 조금 재미있는 방향으로 마음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조언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리딩에 대해서 이게 좀 내 리딩인 것 같다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 이거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행복을 원해요.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